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8년 3월 2일 금요일 아침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서울에서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 정예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 대통령 개헌안에 4년 중임제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계속해서 경향신문. 법원 행정처 김명수 대법원장 추임 후 첫 법관 인사. 서울대 서울 초임판사 편향 깨졌다. 또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뿌리 선언. 역사 주리로 세우겠다. 그리고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 반성 참회 촉구했다. 가해자인 일본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중앙일보. 미투 고발 뒤 재판 가도 고작 벌금형 판결. 피해자만 또 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 조만간 파견하겠다. 아울러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 독도와 위안부 문제 부정하는 일본에 미래 없다며 경고 메시지 던졌다. 이제는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의 대북 특사 조만간 파견하겠다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올스톱된 구조조정 경제가 곪는다. 이상 오늘의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짚어봤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은정입니다. 은정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와 독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일본에 반성하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여기에 신문들이 주목하고 있군요. 네, 오늘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으로 꼽았습니다. 네, 다른 신문들도 헤드라인은 아니어도 중요 뉴스로 다루고 있는데요. 자, 3.1절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간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비췄는데 이를 다룬 두 신문의 사설을 한번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일제는 위안소를 만들어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 그리고 2015년 한일 간의 외교 협상을 통해서 일본 총리가 공식 사과하고 일본 정부 공식 예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합의를 했다. 우리 역대 정부의 위안부 협상 목표를 상당수 달성한 합의인 것도 사실이다. 정부가 이 합의를 부정하겠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전략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외교 조직과 자원을 가진 나라다. 국제적 평판과 영향력도 높다. 이런 나라와 외교 전면전을 펼치려면 치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일본에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이게 조선일보 사설이고요. 한겨레 사설을 보겠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한 반성과 화해 위에서 함께 미래로 나가길 바란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은 한일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는 기념식에서 이웃나라 대통령이 연설한 내용을 두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일본은 과거의 행위에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런 역사 인식으로 미래지향적 설린 우호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아무리 아베 정부의 국내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미래를 향한 자세가 아니다. 여기까지가 한겨레 사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문자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SBS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기상청 가보겠습니다. 이서연 리포터. 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내륙으로 대부분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파주 영하 9.2도, 서울은 영하 6.4도, 대구 영하 2.3도 등 전국적으로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온화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4도, 강릉과 대전 8도, 부산 10도로 오르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2도, 일요일은 15도까지 올라 주말 동안은 무척 포근하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은 맑은 하늘 속에 전국에서 밝은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 단계로 공기질 걱정도 없겠고요. 내일도 맑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뉴스브리핑 기상정보였습니다.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 문의 080-907-5500. 성기루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번엔 귀여운 웹 애니다. 유튜브에서 좀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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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봐라를 구독하세요. 좀봐라.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은 수많은 독립투사가 투옥됐던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 행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면서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지칭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들어보시죠. 3.1운동 99돌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독립투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치열했습니다. 광복은 결코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는 독립선언에 따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이었습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 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불행한 역사일수록 그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로부터 배우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입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한국 측에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앞서 한국의 위안부 합의 검증 태스크포스의 활동에 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강하게 반발한 바 있죠. 한일 위안부 합의는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던 것인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말로써 대응할 뿐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3.1절을 맞아서 어제 서울역 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석방 촉구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에 심지어 성조기까지 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친박근혜에게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키기 위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김진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 정권의 사냥개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악한 정권의 무릎을 꿇고 죄를 인정해서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빨리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시도록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똘똘 힘을 뭉쳐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배, 20배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편 친박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광화문 광장 쪽으로 이동했는데요. 그런데 보수단체 회원들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촛불 조형물 일명 희망촛불을 파손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희망촛불은 2016년 12월 문화예술인들이 제작한 8.5m 높이의 대형 조형물인데요. 조형물에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었지만 노란 리본은 보수단체 회원들에 의해 모두 떨어져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경찰은 진보 단체 측과의 충돌을 막는 데 주력하느라 조형물 파손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4.16 연대는 희망촛불을 파손하고 파손을 말리던 농성장 관계자를 폭행한 보수단체 회원들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체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어제 새벽 6월 지방선거에 적용할 선거구와 의원 정수 변경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일명 헌정특위의 전체 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된 것인데요. 시의원과 도의원, 즉 광역의원을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리고 시군 구의원, 즉 기초의원은 약 2,900명에서 추가로 약 30명 늘리는 방안에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 새벽이니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를 지나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야는 헌정특위가 지각 처리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자유한국당은 공직선거법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에 약속했었습니다.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따지겠다던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개의 조건으로 긴급 현안 지지를 요구했고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헌정특위 전체 회의가 열리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인천 지역의 의원 정수 조정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지역구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까지 거들고 나서면서 결국 개정안 처리가 미뤄진 것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기존 선거구로 지방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 주 월요일 법안이 통과되면 변경된 선거구로 다시 한번 후보 접수를 받게 됩니다. 후보 등록을 2번 하게 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에 대한 긴급 현안 질문까지 여당이 수용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깨뜨렸다 이렇게 성토했는데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원칙을 지키려던 것이다 이렇게 맞섰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게 정말 갑질 아니겠어요? 오늘 예비선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를 획정해주지 않으니까 지방의회 출마할 분들이 예비 등록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평소에 좀 그 국회 보이콧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아니 그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요? 어제 잠도 못 자고 말이죠. 이게 나도 어제 의원회관에 잤어요. 어제 낮에 지도부에서 갑자기 27석으로 합의를 해왔는데 거기 보면요. 얼마나 웃기게 합의가 돼 있냐면 인천의 경우에요. 같은 53만 구가 2개 있고 51만 구가 하나 있는데 53만 구 2개인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인천광역시 의원이 6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고 51만인 서구는 4명이에요. 2만 차이에 2명의 광역의원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도대체 표의 등가성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민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이익 불이익 문제가 아니에요. 인천 서구 늘려줘봤자 저 바른미래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국회의원인데요. 저희는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좀 미리미리 국회에서 좀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여야의 문제.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2009년 미국에 머물면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김관진 전 실장은 미국 연수 시절 무기를 개발하고 군사기밀을 다루는 국방부 산하의 국방과학연구소 일명 ADD의 소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전임 합참의장 자격으로 ADD 연구자문위원회 위촉됐는데요. 미국 연수 중에도 연구자문위원 자격을 유지하며 국가로부터 매달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또한 국군 기무사령부는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 리빙스턴 그룹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었죠. 2009년에요. 리빙스턴 그룹은 미국 방산업체의 이권을 대변하는 로비 회사인데요. 당시 기무사 보고서에는 ADD의 고문으로 나라 돈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실장이 불투명한 자금을 받은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런데 KBS의 취재 결과 김관진 전 실장이 미국에 체류하며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하나같이 로키드 마틴을 포함한 대형 방산업체에서 고액의 후원을 받은 의원들이었습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군사평론가지요. 김관진 전 실장이 로키드 마틴과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나와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2009년에 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장관이 된 2010년에 장관이 된 김관진 장관 시절에 거의 로키드 마틴의 독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가 그 회사의 무기를 많이 사줍니다. 이지스함의 전투체계라든가 또 F-35 전투기라든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가 날아다니는 거 샀다 하면 다 로키드 마틴. 그리고 또 이미 경쟁 회사인 보잉사로 결정이 된 차세대 차기 전투기를 결정을 뒤집어서 로키드 마틴의 F-35로 사주고 이런 일이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도대체 김 장관이 외국에 가 있을 때 그런 로비 회사의 컨설팅을 받고 또 기업하고의 어떤 그 모종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많이 제기되는 것이죠. 검찰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죠. 그리고 2009년 삼성은 다스의 소송 비용을 약 40억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소송 비용 20억 원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지급 시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8월로 MB가 대선 후보일 때였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 때부터 받았다. 참 놀라운데요. 당시 이명박 후보 측은 다스의 소유권을 부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삼성의 요구에서 소송비를 받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이 대신 낸 다스의 소송비는 기존의 40억을 포함해 모두 60억이 됐습니다. 삼성만. KBS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뇌물수수 혐의 관련 액수만 100억대에 이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 검찰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MB 측에 수억 원을 건넨 혐의로 김소전 전 한나라당 의원을 소환 조사했죠. 또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회장이 MB 측에 20억 원가량을 건넨 정황도 파악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 비용도 60억 원으로 보고 있죠. 여기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 관계자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 내용을 오늘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는데요. 뇌물 범죄는요. 기본 형량이 9년에서 12년이고 가중 처벌을 받는다면 11년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문건들을 대통령 기록원으로 보내지 않고 검찰이 수사자료로 활용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작성된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죠. MB의 소유였던 영포빌딩은 지금은 MB가 세운 청계재단의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인데요. 검찰이 청와대 문건을 확보하자 MB 측은 곧바로 대통령 기록물이니 대통령 기록원으로 이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부했죠. 법원은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공개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명목상 대주주는 이상은 회장인데요. 이상은 회장이 다스 지분 일부를 MB가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밝혀왔던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은 것입니다. 한편 이상은 회장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MB 측과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상은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시기를 조율할 방침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MB의 오른팔로 불렸던 정두원 전 의원, 최근 2007년 대선 당시 MB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경천동지할 3가지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밝혀서 화제가 됐죠. 이에 대해 정두원 전 의원은 MB 일가 그리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은 정말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밝히면 MB에게 큰 위해가 간다. 이렇게 운을 뗐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직전 MB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엄청난 실수를 했다. 당락이 바뀔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정두원 전 의원 무덤 가기 전에 다 드러낼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정두원 전 의원 정신 나간 일을 했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일을 막느라 개인 사재를 털어가며 거기서 요구하는 돈을 주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각서도 써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진 않았지만 정두원 전 의원은 검찰 측에서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연락이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전광훈 목사.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개신교 목사. 며칠 전 탄핵해야 될 놈이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난으로 만들려고 할 때에 신학자 존 웨퍼가 나타나서 미친놈에게 운전대는 맡길 수 없다. 미친놈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살해야 한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의 마음과 같습니다. 존 웨퍼가 아니라 본 웨퍼가 맞는데 본 웨퍼가 어떤 목사인가? CBS TV 방송 중 일부. 디트리히 본 웨퍼 목사. 독일 제국교회가 나치 정권의 하수 역할을 자처할 때 반나치 운동에 가담해 히틀러 암살 계획에 깊이 관여했다. 그로 인해 1943년 체포되어 2년 동안 수감됐고 1945년 4월 해방을 보지 못한 채 순교하게 된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의 본 웨퍼가 되고 싶다는 말일까? 그런데 선거 때마다 보였던 그의 행태는 인물보다는 가치를 따랐던 본 웨퍼의 길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데 정광훈 목사는 지난 2007년 대선에서도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발언을 해 12월달에 대선은 무조건 이명박이 갈 테니까 우리나라는 장모님이니까 이명박 안 찍을 사람은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2016년 총선 때에는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두고 대통령감이라고 추켜 세우기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도회 참석자들에게 차별금지법 폐지 등을 약속했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끌어갈 능력 있는 분으로 보이십니까? 2017년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후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만이 기독교계가 추구하는 정책을 공유해 주셔서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행동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기독자유당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제라도 범기독교 이름하에 거짓과 술수로 정치판에 끼어든 성직자들은 예수를 죽였던 당시 모리배들과 같음을 알고 그 짓을 당장 그만두어야 옳다. 전광훈 목사, 그의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게 하는 발언들. 속된 말로 그렇게 빨갱이를 좋아해요, 이 백성들이.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 종국에게 집단 체면 상태로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난 서울
시민들도요. 이게 도대체 정신 다 돌아서 도대체가 김일성이가 오고 남로당의 박헌영이가 서울시장에 와서 선거 나와도 당선될 이런 분위기가 됐다고 지금 왜 이렇게 국민들이 멍청해 도대체가. 어제 이른바 태극기 단체와 공동 주최한 3.1절 구국기도회에 나와서는 청와대 임종석 야! 이 나라가 너 나라야! 수사과 개뼈 따기 같은 소리 하지 마!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다 먹은 줄 알지? 착각하지 마! 전광훈 목사, 이분은 자신이 여성 신도에게 속옷을 내리라고 하면 내려야 한다. 그래야 내 교인이다. 이런 성희롱성 발언을 해서 세상에 그 이름을 알린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제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3.1절 구국기도회 및 범국민대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이냐. 그따위 소리 하려면 스스로 그만두라. 이런 말을 했다고 노컷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바보 멸치! 바보 멸치! 저 바보 멸치는 멸치도 맛있는 생선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굼이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여러분의 의견 많이 도착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3287번 쓰시는 분,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역대 가장 멋진 3.1절 기념사가 아니었나 싶네요. 반성은커녕 뻔뻔한 이웃나라 일본은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이형민님, 역사인식 부족한 일본을 일깨워주는 기념사였습니다. 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8672번 쓰시는 분, 3.1절 대통령 기념사는 할 말을 한 것입니다. 역공을 하면 하는 대로 대처하면 됩니다. 역공이 무서워서 할 말을 못한다면 그것은 비굴한 짓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강석주님, 위안부 강제동원에 반성하지 않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에게는 더욱 강력하고 끈질기게 반성을 촉구하고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병행해야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김용민의 뉴스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론의 암흑기, 당신의 뉴스 길라잡이, 김용민 브리핑.
생방송 청취 방법은 SBS 애플리케이션 고릴라의 러브 FM, 지상파 FM 라디오로는 서울 인천 경기 103.5, 부산 105.7, 창원 90.9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뉴스 전달자 김용민, 그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마다 만나보세요. 정부가 중소기업에서 청년 2명을 고용하면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추가 고용 장려금, 이른바 2+1 지원 제도는 만 15세에서 34세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한 명의 임금을 2천만 원 한도로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를 2명만 뽑아도 혜택을 주는 식으로 바꿔서 문턱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의 지급 대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은 구직 기간 동안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청년 구직 촉진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내년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와 상관없이 지급해 지원 대상을 늘릴 계획이며 제도 확대 시점은 올 하반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주거와 세제 지원이 포함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는 새로 추진하는 정책들에 재원이 많이 소요될 경우 10조 원 이상의 추가 경정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공기업인 포스코에서 이른바 경영농단이 벌어진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포스코에 재직하지 않고 아무 직함도 없는 유모 씨가 거액을 받고 협력업체에 포스코 일감을 넘겨준 것입니다. 문제의 유모 씨는 단순한 브로커 수준이 아니라 포스코 내부에서도 회장님으로 통했는데요. 알고 보니 전직 그리고 현직 포스코 회장과 학연으로 얽힌 사이였습니다. 포스코의 협력업체 대표였던 김모 씨는 2014년 지인으로부터 유모 씨를 소개받았는데요. 김모 씨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유모 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포스코 측은 회장이 머물던 숙소와 동일한 곳을 유모 씨에게 예약해주고 포스코 직원들이 직접 공항까지 차를 가지고 유모 씨를 마중 나왔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실제로 유 씨를 만난 이후 일사천리로 포스코 협력업체로 등록되고 공사도 따냈습니다. 하지만 납품이 성사될 때마다 매출액의 9%를 유 씨에게 커미션으로 건네야 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는 물론 수시로 업무 추진비까지 제공하며 유 씨를 극진히 모셔야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유 씨의 개인 빚 6억 5천만 원까지 떠안아야 했고 자신의 회사 지분도 일부 넘겨야 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에게 피해를 입은 업체의 대표들을 불러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 씨의 배후가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 법원행정처의 인적 구성이 대폭 다양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6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관 인사가 진행됐는데요. 행정처 근무 판사들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아니거나 첫 발령지가 서울이 아닌 판사들이 지난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약 30명의 판사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아닌 판사가 10명, 초임 발령지가 지방이었던 판사가 13명을 차지한 것입니다. 특히 남성 판사들이 전담해오던 인사 담당에 최초로 여성 판사가 배치됐는데요. 이를 두고 경향신문은 순혈주의 엘리트 판사 일색으로 구성됐던 법원 행정처를 탈바꿈하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지가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0km 거리에 있는 피난구역조차 22세기까지 사람이 살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현의 방사선량을 전문 장비로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피난구역인 일본 오보리 마을에서조차 한 해 피폭량이 101mS까지 이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서 1년을 보낼 경우 연간 피폭 한도의 100배에 이르는 방사선에 노출되는 셈입니다. 그린피스는 피난구역에서도 다음 세기까지 인간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방사능 오염이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피난구역을 해제하고 주민 귀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명지 전문대 연극영상학과 남자 교수진 전원이 성추문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인데요. 4명의 남성 교수진 전원에게 성추행이나 성추문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먼저 명지 전문대 연극영상학과 교수인 배우 최용민 씨는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는 여성의 폭로가 나오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 명지 전문대 연극영상학과 여학생들의 폭로는 계속됐습니다. 교수가 강제로 안고 엉덩이를 토닥거렸다. 허벅지를 만진다거나 빼빼로 게임을 하자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내용의 고발이 이어진 것입니다. 결국 남성 교수진 4명은 모두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남성 조교는 자진 사퇴했으며 나머지 교수들은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자신도 성폭력 피해자임을 밝히며 고발에 동참하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힘없는 일반 직장 여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제보한 여성들은 가해자가 승진이나 인사 고과를 좌우하는 상사라는 점 때문에 문제 제기를 꺼리게 된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한샘 성폭력 피해자는 꽃뱀이라는 문매에 2차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죠.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이 방송은 지상파 라디오 SBS 러브 FM을 통해서도 방송됐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팟캐스트 단독으로 방송됩니다. SBS 러브 FM을 통해서는 시사만평가 고현준 씨와 성우 은정 씨가 계속해서 뉴스 브리핑을 이어갑니다. SBS 러브 FM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듣고 싶은 분들은 팟빵 김용민 브리핑에서 계속 팟캐스트로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월요일부터 정봉주 전 의원을 대신해서 오전 10시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른바 영미 신드롬은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미의 유쾌한 반란 같은 행복한 소식이 온 나라에 넘치길 바라며 이선희의 노래 영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책갈피에 꽂아둔 영 은행 밑은 퇴색해도 영 못 견디게 보고 싶은 영 너 지금 어디에 영 나만 혼자 외로이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